충청북도가 영동에서 단양까지 새로운 동부축 고속도로 밑그림을 그리고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충북교육감 도전자 3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진보교육감 3선 도전에 대항해 학력 저하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청주 상당 재선거 국민의힘 공천 접수 첫날 윤갑근 정우택 예비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진보 진영은 후보를 낼지 말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수소 산업을 이끌 액화수소 기술을 검증하는 기관이 충북에 들어섭니다. 관련 산업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어제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0시 기준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66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381명, 충주 97명, 제천 43명, 단양 3명, 음성 45명, 괴산 18명, 진천 34명, 증평 13명, 보은 15명, 옥천 3명, 영동 9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17,385명, 누적 사망은 127명입니다. 지방선거를 120일 앞두고 충북에선 가장 먼저 교육감 도전자들이 일제히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거리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현 진보교육감의 정책에 반기를 둔 후보군들이 저마다 적임자를 자처하고 나섰는데 앞선 지방선거처럼 이번에도 단일화 여부가 최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차기 충북 교육감의 도전장을 낸 주자들이 일제히 거리로 나왔습니다. 충운탑과 단재 신채우 동상 참배를 시작으로 선거 점퍼를 입었습니다. 각 정당 방침에 따라 일단 대선까지는 숨죽여야 할 다른 지방선거와 달리 교육감 도전자 3명 모두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가장 먼저 지방선거에 막을 올렸습니다. 이들이 일제히 불을 지핀 공통화두는 충북의 학력 저하. 아이가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고 진보 교육감이 지난 8년 동안 만든 결과라고 주장하며 이것부터 뜯어 고치겠다는 게 이구 동성입니다. 그러면서 평생 교육 현장에 집중한 현직 중등교장부터 대학 총장 등 다양한 이력을 앞세워 저마다 적임자를 자처했습니다. 교수님들의 이상적인 교육관을 갖고서 학교 현장에 적용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학교 현장을 이해하는 사람이야말로 충북교육을 이끌 자격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의보는 초중고등학교 유아교육까지의 경험이 있습니다. 교육학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교사 양성하는 대학에서 28년 동안 교사를 양성해봤고 또 충북교청회장도 해봤고 대학 4년 동안 교사 양성기관의 총장까지 해봤기 때문에 현 교육감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 때문에 후보 단일화에도 모두가 공감해 과거처럼 본선에 앞선 단일화 과정이 교육감 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한편 김병우 현 충북교육감은 3선 도전을 위한 선거전 등판 시기를 고심 중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선출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접수 첫날인 어제 윤갑근, 정우택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무공천 속에 정의당은 범진보 진영과 후보를 내기 위한 막판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접수 첫날, 윤갑근, 정우택 예비후보 모두 등록을 마쳤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윤갑근 예비후보는 설 연휴에 만난 주민들로부터 변화에 대한 열망을 느꼈다며 세대교체 정치 선진화를 위해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당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마음과 또 어떤 정치 개혁하겠다는 것, 그리고 세대교체나 인물교체를 열망하는 청주 시민들의 뜻을 받들겠다. 정우택 예비후보는 설 민심을 다르게 바라봤습니다. 힘 있는 상당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당선되면 당내 최다선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다선 의원으로서의 목소리를 낼 때 우리 충북이 앞으로 여러 가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앙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힘은 이틀간의 공천 접수가 끝나면 면접을 실시한 뒤 구체적인 선출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윤갑근, 정우택 2명의 경쟁 속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초 완전 국민 경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 전략 공천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지만 공천 갈등이 표면화될 경우 대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무공천 속에 진보 진영 후보를 내기 위한 움직임도 막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범진보 진영과 논의를 거쳐 오는 10일 대의원 대회에서 후보를 낼지 말지, 낸다면 누구를 내세울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은 오는 7일까지 공천 접수를 받고 새로운 물결도 후보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등록은 오는 13일과 14일. 사실상 국민의힘의 무혈 입성이냐, 또 다른 대결 구도가 짜여지느냐. 다음 주면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영동에서 보은과 괴산을 지나 단양까지 충북 동부 백두대간을 연결하는 동부축 고속도로망을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오전 안팎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번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주요 후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동부축 고속도로 계획입니다. 첫 번째 구간은 영동에서 보은까지 23km로 이미 2차 국가계획에 반영된 남북 6축 고속도로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구간은 보은에서 괴산까지 49km, 기존의 대전과 보은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괴산까지 연장한 구간입니다. 마지막 구간은 괴산에서 제천 단양을 잇는 41km 구간인데 괴산에서 문경과 예천을 거쳐 영주로 가려는 동서 5축 고속도로를 직선으로 펴서 제천과 단양을 지나게 하자는 계획입니다. 세 개 구간이 합쳐져 영동에서 보은과 괴산을 지나 제천과 단양까지 113km입니다. 속리산과 월악산, 소백산 등 백두대간 국립공원을 잇는 고속도로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망이 생기면은 지역 발전의 좀 이동성이나 접근성이 좀 향상이 돼서 이 지역 발전이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런 고속도로를 1km 만드는 데는 평균 481억 원이 들어갑니다. 총 길이 113km인 도로망을 만드는 데도 5조 원 안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이 아니어서 경제성이 낮은 만큼 지역 균형 발전으로 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괴산에서 제천과 단양을 잇는 구간은 경북 문경과 예천을 지나는 노선을 대체하는 구간이어서 경상북도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충청북도는 당장 건설해달라는 게 아니라 국가계획에 일단 반영하는 것이 목표라며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주요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어제부터 충북에서도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밀접 접촉자와 60세 이상, 의사소견서 보유자 등만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외 검사자들은 무료 자가검사 키트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야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송 베스티안 병원 등 충북도 내 21개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도 5,000원을 내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양성이 나올 경우 의원급 3곳을 제외한 18곳에서 유전자 증폭 검사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신속 항원 검사와 감염자 치료를 일반 병의원급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충북도 내 50여 개 병의원이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은에 이어 충주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가 발견됐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28일 앞서 다수의 감염체가 발견된 단양과 제천 월악산 줄기와 이어지는 수안보면 미륵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1마리를 확인했습니다. 도내 최북단과 남단에 이르기까지 충북 곳곳에서 감염체가 발견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북을 비롯해 인접한 경북 시군 7곳의 양돈 농장에 대해 내외부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오는 4월까지 전국 양돈 농가로 방역시설 설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보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운송할 수 있고 충전 시간도 빠르지만 아직 상용화되지는 못했죠. 관련 연구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액화수소 상용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검증기관이 충북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액화수소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영하 250도가 넘는 저온으로 냉각해 액체화한 수소입니다. 고압으로 압축해서 쓰는 기체 수소보다 부피가 8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한 번에 이송할 수 있는 운송량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앞사람이 충전한 뒤 압력이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체 수소와 달리 대기 시간도 필요 없어 충전 시간도 짧아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수소지만 액체 수소의 경제성이 더 높은 겁니다. 액체 수소가 차세대 수소 산업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이런 액체 수소를 담고 옮기는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할 액화수소 검사 지원센터가 충북에 들어섭니다. 국내 최초 유일한 법정 검사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공모에서 음성군이 선정되면서 금왕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 8,000제곱미터 부지가 낙점됐습니다. 이곳 부지에 오는 2024년까지 건립될 예정인데요. 향후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액화수소 관련 제품은 지원센터를 거쳐야 합니다. 총 사업비 332억 원을 들여 36가지 시험이 가능하도록 조성해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액화수소 산업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저장과 운송 비용이 지금 현재 가격의 70% 정도 절감이 됩니다. 이것만 해도 현재 경제성이 훨씬 높아지고요. 또한 일반 대기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이미 수소 안전체험 교육관, 수소버스 부품 평가센터 등 수소 관련 시설을 건립 중인 음성군은 추가로 투자를 유치해 교육과 시험 검사, 기술 개발이 한 번에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수소 관련 안전, 교육, 표준화 인프라가 이미 구축이 돼 있고 또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이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탄소 절감과 경제성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액체 수소 시대가 민관의 적극적인 투자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자치단체 소유 미술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충주시 각 부서 공무원들이 변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충주시는 시의회 등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4월 소장 미술품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시가 사들였거나 기증받아 관리하던 3천만 원 상당의 미술품 45점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관리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을 특정해 변상금 징수 결의를 거쳐 각 개인에게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납부된 변상금은 세외 수입으로 잡힐 예정입니다. 지난 2014년 당시 이종배 충주시장의 국회의원 출마 과정에서 시장실 브론즈 작품이 무단 반출된 사실이 뒤늦게 문제가 되자 충주시는 이 의원 측에 변상금 72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이 지난달 26일에 발생한 한화 보은사업장 폭발 사고를 보은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해당 업체가 화약을 제조하는 국가 중요시설인 만큼 사고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정밀 재감식을 벌여 폭발 원인 규명과 시설 책임자 법규 위반 여부를 가릴 방침입니다.
보은군 내북면에 위치한 한화보은사업장에서는 지난달 26일 새벽 화학 원료 보관 저장고에서 질산 암모늄 50kg이 폭발해 건물 일부가 붕괴됐고 사업장 내 소방대가 자체 진화를 벌였습니다. 지난해 충북의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충북은 79.18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하위 25%에 속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아 15위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운전 행태는 3위였지만 보안 행태 16위, 지자체 노력도를 평가하는 교통안전 분야가 17위로 낮았습니다. 시군별로는 영동과 진천군이 A등급인 반면 제천시와 음성, 옥천, 증평군은 D등급에 머물렀습니다. 청주대학교가 올해 등록금을 소폭 인하했습니다. 청주대는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 대비 0.05% 인하하고 입학금은 44%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학원도 영화 언론 콘텐츠학과는 신입생 등록금을 8% 인하하고 나머지 학과는 등록금과 입학금을 동결합니다. 청주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고려했다며 부족한 재원은 긴축 재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권 리포트입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최초의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보다 감염 억제 효과가 탁월한 한약 추출 물질을 국내 연구진이 찾아냈습니다. 아직 초기 연구 단계지만 임상시험에 나서게 된다면 한약 치료제가 등장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대전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을 시작했다 최초로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받은 미국 길리어드 제약사의 렘데시비르. 지난해부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 투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렘데시비르와 같은 방식이면서 항바이러스 효능이 더 우수한 물질을 국내 연구진이 한약에서 찾아냈습니다. 오래전부터 해독 등 치료제로 쓰인 한약재인 석산, 꽃무릇으로도 불리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성분인 라이코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전체를 복제해 빠르게 증식하는 걸 원천 차단합니다. 자가복제를 직접 매개하는 중화효소를 직접적으로 억제한다는 작용 기전을 이번에 규명함으로써 약물로서의 개발 가치를 새로 발굴해낸 의의가 있습니다. 렘데시비르와 비교한 실험에서 복제 효소가 활성화하는 것을 강력히 억제해 항바이러스 효과가 2배가량 탁월했습니다.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된 세포로 한 실험에서도 훨씬 적은 양을 넣은 라이코린이 렘데시비르보다 확연히 높은 감염 억제 효능을 보였습니다. 렘데시비르보다 훨씬 더 적은 농도에서 더 많은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라이코린이 바이러스의 감염을 훨씬 더 잘 억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메르스와 사스 등 여러 호흡기 바이러스에도 두루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독성 시험 등 안정성 평가를 거치면 임상 시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 최초로 한약을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제가 등장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청주시가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를 위해 108억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공공시설과 단독주택 등 972곳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108억 8,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600가구에 48억 6,900만 원, 2가지 이상의 에너지원 설비를 설치하는 300여 곳에 48억 5,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어린이집 등 비영리 시설과 축산시설에 8억 3,600만 원, 실내 빙상장과 보건진료소 등 9곳에 3억 2,600만 원 등입니다. 괴산군이 투망을 이용한 물고기 잡이를 관광 자원화합니다.
괴산군은 관광객이 자주 찾는 괴강교, 청소년 수련관 인근 양수장과 이탄교 유원지, 송동교, 쌍천 합수몰이 3곳을 오는 6월에서 10월 사이 투망 허용 시범지역으로 정했습니다. 내수면 어업법 시행 영상, 어업의 투망 사용은 금지되지만 시장군수 재량으로 특정 지역에서의 사용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쏘가리와 다슬기의 금어기 동안은 투망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제천시가 대한적십자사의 헌혈버스를 이용한 헌혈자에게 제천화폐 모아를 회당 1만 원 지급합니다. 제천시는 충북혈액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예산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제천 헌혈버스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마다 대한적십자사 제천봉사관 앞에서 운영됩니다. 보훈군이 국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16개로 확대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숨진 경우와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실버존에서 사고로 다친 경우입니다. 보험 적용 대상은 보훈군민 3만 1,800여 명과 등록의 국인 1,000여 명으로 최대 보장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보훈군의 국민안전보험으로 지난해 사망사고 2건에 2,600만 원, 사고 후유장애 1건에 13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청주시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올해도 시행합니다. 대상은 불법 현수막과 도로에 살포된 불법 명함 광고물로 매주 화요일 65살 이상의 시민들이 수거한 광고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져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현수막이 한 장에 1,000원, 죽자형 현수막 500원, 명함은 5원입니다. 지난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참여한 청주 시민은 모두 4,628명으로 1억 2,270만 장을 수거해 2억 9,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와 각시군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4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숙사 신증축이나 집진시설 설치, 주차장 마련을 비롯해 주거, 작업, 근무 환경 등 6개 분야 사업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체는 이달 말까지 각 시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선정될 예정입니다.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가 중국 수출 인큐베이터 지사화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중국 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청주 지역 중소기업으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사무실 무료 사용과 함께 법률 회계자문, 통역, 현지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업체는 오는 22일까지 청주 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